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인데요. 오늘 어마어마한 전설의 그분을 저희가 모시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자, 승자, 균자, 하승균 서장님이신데요. 네, 화성 사건 하면 항상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멋진 형사분이십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김복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우리 저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서장님 이제 그 임실 서장 하시고 해서 서장님 직함이 아마 제일 머리에 꽂혀 있고 남아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저 하승균 서장님. 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찰 형사의 역사죠. 전설이고 저는 감히 우리 아이고 너무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님 이렇게 뵈니까 또 뭉클해지셨어. 예. 우리 사실 우리 김복준 교수님하고는 예. 저 원면화 사건 때 그때 만나고 그 이전에 물론 의정부에서 이제 들어왔죠. 예. 그래서 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느 사건이 가끔 방송 나오면 우리 김 교수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예. 화성 사건으로 연결시켜서 예. 그 2차 사건과 오버랩이 돼서 이렇게 기억이 같이 그렇죠. 나요. 그림이 똑같았죠. 우리 대선배님 저는 이제 우리 대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좀 가슴이 뭉클하네. 예. 저희가 지금 아주 젊은 친구들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영화로 살인의 추억으로 참 많이 알려진 사건이기도 해요, 젊은 친구들한테.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기사를 찾아보다가 저는 하승균 저희 선배님이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저는 서장님이라 그럼 그 기사보다 저 깜짝 놀랐어요. 최초의 프로파일러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각 사건마다 범행 동기가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의자의 범행 동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용의자한테서 캐낼 수 있는 것도 있고 더 가까워지고 알 수 있는 게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프로파일링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Y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근데 그거를 기사를 딱 읽는데 저 진짜 가슴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책으로 배웠던 내용을 저도 교수님 때문에 지금 떨리잖아요.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뭔가 겪으시면서 진짜 그 말 속에 너무 와닿는 게 많았어요. 진짜 사건마다 다 Y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범인에 대해서 용의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마음이 정말 처음이고 단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선배님이 이제 주로 경기청에서 활약을 하시고 내가 갑자기 왜 울컥했냐면 옛날 생각도 나고 오늘 진행하시겠어요, 교수님? 굉장히 이제 오래적 생각도 나고 선배님 얼굴 뵈니까 감사합니다마는 특히 화성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질문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수견해주고 사실 이 얘기를 해서 줄까 예.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지만 여기 나오게 된 그 배경은 지금도 역시 내 일생의 하나의 그 못 이룬 꿈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 지금이라도 비록 공소시효는 지냈지만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어떤 또 다른 제보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어떤 개인적인 예, 예. 한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비록 법적으로는 처벌을 못 한다 하더라도 예, 예. 반드시 이 세상에 정의가 존재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 이미 퇴임한 그 형사로서의 하나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김 교수께서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예. 그런 어떤 동기가 좀 부여되지 않을까 해서 나왔어요. 화성 사건은 어차피 최종 사건이 2006년도에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이제는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법정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사들은 포기하지 말아야죠. 형사가 포기하면 범인 새끼는 발 뻗고 자니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성 사건 하면 화성 사건의 주인공 그러면 우리 대선배님이신데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저도 한 3번 나갔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파견 나가서 뭐 이것저것 심부름하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깊이 돌아가는 내막 자체는 사실 모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우리 선배님이 5년 동안 거기 파견 나가서
이 모든 사건을 아마 이제 하셨을 거예요. 아마 1, 2차 때는 안 나가셨고 3차 때부터 맞습니다. 선배님이 이제 참여를 했고 결국 분석을 하시고 수사를 하셨는데 뭐 누가 뭐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 전체가요. 살아있는 걸 어떻게 보면 형사의 전설은 그래도 선배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일사불란하게 제가 경찰학교 또 경찰 수사연수원에서 강력 형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전 늘 그 얘기 하거든요. 형사다. 그분은 진짜 형사고 뭐 진짜 형사다 얘기하는데 무슨 뭐 사족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형사인지 이제 그들이 사실 선배님 보면 알죠. 그런데 선배님 오늘 뵈니까 갑자기 울컥한 게 막 그 전에 제가 선배님 뵐 때는 정말 운동도 많이 하셔가지고 막 이랬고 맞습니다. 미남에 사실 예. 또 형사를 하려면 우선 체력을 갖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 그 보디빌딩이라든가 그러면 그래서 예. 왜요? 체격이 압도적이어야 용의자들이 꼼짝 못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그, 체격을 키우기도 하고 운동도 선배님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선배님 버릇 잘 모르시죠? 경찰학교 이제 내가 형사 쫄병 시절에 경찰학교에서 아니 저기 뭐 경기청 같은 데 가면 이제 교육 쫙 형사들 모아놓고서 강의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양복 파란 걸 입고 옳지, 오셔가지고 옳지. 탁탁 뒤를 치시면 돼. 아 그랬나? 네, 이렇게 탁탁 치면서 말이야 이렇게 해서 탁 치면서 야뭐 그게 생생하고 맞아. 그 선배님 그 기억이 내가 너무 많이 나서 아이고 감사하고 특히 이제 이왕 말을 해주셨으니까 나는 형사들을 뽑을 때 딱 체격부터 보고 예. 뭐 가서 운동 좀 하고 와라. 예. 1년 후에 다시 와라. 예. 그래서 실제로 수원 경찰서 형사계장할 때나 도경 강력주의물 쪽에는 형사 지망하면은 네. 그렇게 해서 꼭 1년 후에 운동 좀 하고 키워가지고 오면은 진짜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래야 형사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즘 뭐 신문 방송 보면은 그 취직군들한테 예. 숙군들한테 휘둘리고 얻어맞고 이거 형사가 아니라니까. 왜? 화나죠. 형사라 하면은 정말 국민들을 자기 몸과 정신력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형사거든. 맞는 말씀이에요. 예. 선배님 그 생각이 굉장히 만연하고 하여튼 뭐 제가 형사 생활 32년 하고 나왔는데 제가 제일 뭐 앞에 계시지만 제일 존경하는 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우리 박 PD가 하순균 전 소장님 한번 모셔보겠다고 그래요. 그 쉽지 않을 거야 선배님. 퇴직하고 나가셔서 바쁘고 또 건강은 어떠신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됐다고 그래서 오늘 진짜 영광이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윤이는 거의 아마 우리 선배님 태어났나 그때쯤에 태어나긴 했겠지. 아니요. 오셨을 때는 그러니까 그 경찰 입문하셨을 때는 들어오셨을 때는 저는 아예 안 태어났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퇴임하셨을 때쯤에 제가 경찰을 그랬을 들어갔더라고요. 것 같아요. 2006년도에 퇴임. 어디서 근무했어요? 저는 서울지방경찰청하고 맞아, 내가 2006년도에 네. 명퇴했거든. 그래서 저는 공소시효 만료될 때 선배님 퇴직하셨어요. 아유, 내가 그 퇴임을 임실서장 마치고 와서 퇴임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이택순 경기청장이 예. 내가 인사하러 이제 청장한테 인사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이제 오늘 왔으니까 명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꽉 쥐었더니 이제 앉읍시다 그러더니 당시 경찰청 차장인 최광식 네, 최강식 씨. 차장님이 방금 나한테 전화 왔는데 명퇴 서류를 지금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데 빨리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강 누구지 살인범 전수 살인범 강호순이요. 강호순 그때는 밝혀지지 않았지. 네, 호순이요. 예. 강호순이에 의해서 경기 서남부에서 예. 5건이 살인 사건이 네. 났는데 이택순 청장이가 아니 하 소장님 후배들이 그걸 고생을 하는데 그냥 나가시려고. 그냥 혼자 펴놓고 싶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경찰청 최광식 차장님하고 친하시다며요. 예. 나하고 경기도 폭력회를 같이 있었죠. 예. 창설했으니까 최광식 차장님이 전화하는데 꽉 잡으라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사장을 하면서 빨리 선배님 모시고 나가서 사무실 내드려라. 그리고 그때 강호순이가 뭐 없으면 모르니까 서남부 사건 이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아니 나는 임실 있을 적에 다 들었다. 왜냐면 브리핑하라는. 경기도 그 당시 강력계 그 심동수 예. 그 친구가 예. 경감으로 예. 팀장
걔한테 계속 자료를 받았거든 임실에서. 또 화성에서 유일하게 핵 연쇄살인 사건으로 배제된 노영민 사건이 있어요. 네. 여대생. 네. 그건 지금도 해결이 안 됐지만. 안 됐습니다 그거. 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료를 계속 받고 그랬거든 내가.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랬더니 5개 관할 서장들을 다 연기를 시켜가지고 연속회를 해자. 예. 그래서 내가 3개월로 수사하다가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끝까지 하다가 나가셨어요. 그때가 이제 그 강호순이 혹시라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하고 연결돼서 노인 사건은 해결 못한 거. 아직 그 저 여대생 수영 갔다 오다가 납치돼서 그렇지. 사망하고. 수영장 갔다. 그 친구는 내가 2달간을 수사를 했었는데 그 사건이 강호수인 사건이시래. 강호수인 사건이시래. 근데 강호수인은 손에 쥐어줘야 그러면? 잡히거든. 안 불죠? 그래서 내가 그거 야 이걸 꼭 추궁해라 그래.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자백하겠다. 지금도 강호순이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네들은 이왕 다 알맹이 즉 영양가 있는 건 해놨는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거 시키면은 그것이 뭐 수사에 잘못된 오류를 범할까 봐서 그걸 않더라고.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그 옷 같은 거 옷가지 같은 거 이제 그 흩뿌려놓고 길에다가 똑같아. 이런 내용 등등을 보면 강호순이 수법하고 유사하거든요. 근데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명백하게 탁 떨어지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성 연살인 사건은 이제 정확하게 86년 9월부터 오케이. 91년 4월 사이에 일어난 3월. 사건이에요. 예. 첫 번째 사건이 1차 사건이 보니까 이제 이분은 뭐 실명은 사용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모 씨라고 71세 되신 여성분인데 이분이 86년 9월 14일 날 11시경에 경기도 화성 정남면에서 열무 7단하고 고추 5건을 준비해 가지고 수원 시장에 가서 이제 팔고 들어와서 안영리에 있는 딸 정모모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9월 15일 날 아침 6시 30분경에 집을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는 행방불명 됐는데 9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4일 정도 지나서요. 9월 19일 날 오후 2시경에 화성군 태안읍 안영리 소재 염모모 씨 그 소유의 목초밭에서 그 성추행 당한 뒤에 사망한 변사체로 이렇게 발견이 된 사건인데 이건 맞죠, 개연은? 맞습니다. 예, 이거는 액살이었다고 그러고요. 이제 손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액살이었다고 그러고 정액은 음성 반응인데 혈액형은 B형으로 도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선배님 맞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선배님 이제 그거 오류 있는 거는 선배님이 얘기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영화에서는 맨날 비 오는 날 빨간 옷 입은 여자를 죽이는 걸로 이제 살인의 추억 이 영화가 나오다 보니까 워낙 유명해져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언론의 작품입니다. 영화. 가십성으로 예, 지방지에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예. 그 범인이 영화에서와 같이 네. 비만 오면 범죄 욕구가 생기고 범죄 욕구가 비 그리고 오면 빨간 옷을 입으면 이틀 이내 죽는다라는 참 난리였죠. 근데 그때. 전 사건 뭐 10건을 다 봤을 때 빨간 옷 입은 경우는 그 4차 사건의 이기 하나. 예, 딱 그 여자 하나였고 또 비 오는 날이라고 그랬죠. 예, 비 오는 날은 그 6차의 박수 사건. 예, 방금. 그 사건 딱 그거고 예, 다만 맞습니다. 그 4차 사건의 그때는 이 사건은 빨간 옷 입은 여자가 그 소위 농무라고 그럴까? 농로입니다. 농무. 배수로. 예. 비도 그냥 아주 그 없던데요, 뭐 거의. 우산 없이 다닐 정도고 예, 거의 없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저 이거 보다 보니까 이거 진짜 언론에서 하도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경분들 상대로 해서 비 오는 날 빨간 옷 입혀가지고 삼복근무. 시험회가 또 봤다는 얘기까지 전 그거 들어. 이따 내가 다 얘기할게. 그거 아마
그게 6차 사건 이후로 계속 그게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저도 또 하나 궁금한 게 예, 여기가 비형이 일단 저희가 공개 자료에는 여기서 비형이라는 게 확정됐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비형이라는 게 나왔다. 이 B형에 대해서 굉장히 네. 관심을 가진 이유는 B형이 이 10개 사건 중에 무려 7군데에서 네. 7사체의 피해자 유류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B형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것은 여기 이제 방송에는 적절치 않은 얘기니까 빼주시되 김 교수도 알지만 B형이 제일 많아. A형은 주로 사건이 많아요. B형 그건 빼야 돼. 네, 그건 빼주시고요. 이제 이때 사실은 선배님 이게 하의를 벗겨서 없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X자로 꺾어놨어요. 오케이, 그거 내가 네, 얘기할게요. 이 범인이 상당 기간 그 이완이 그 노파 옆에 있었다는 그게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즉 소위 그 성폭행을 하고 그 이 억지로 그 다리를 이게 자꾸 반항을 하니까 반항을 하고 노인이지만 반항을 하니까 다리를 X자 묶어가지고 이렇게 제껴놓고 그렇게 강제로 상체를 압박을 하니까 토했어. 예, 예. 많이 토해고 토물이 옆에 있었고 토사물이 있었고요. 예. 그 상태로 이미 이제 숨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노인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 상태로 상당 기간 있어가지고 사체가 그렇게 경직이 되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상당 기간. 예. 바로 놓으면은 숨이 붙어 있을 때 놓으면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풀죠. 편하게. 근데 이미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걸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X자로. 그래서 그다음 그리고 그래 경직이 이루어진 거다. 그때도 유류물은 있었습니다. 지렉 채취했고요, 위내용물하고 보자기 3개, 뭐 배지밀 1병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렉 그 채취해가지고 보니까 정액 반응은 음성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피해자는 A형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B형이었다는 거죠. 강간 확인은 불능이었다고 이렇게 그 공식 보고서에 나왔더라고요. 강간 그건 불능이고 불능 이유는 예. 그 치렉 채취가 안 됐어요, 실은. 아 그렇습니까? 채취가 안 됐지만 그러나 정황상 그건 빨가 벗겨서 사실 이게 우리가 젊은 우리들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그 노인들 상대로 성폭행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건가 생각해봤을 적에 그런 놈은 이런 자세에서도 성폭행을 능히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성 사건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은 이놈은 분명한 거는 목적이 성범죄가 수반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이를 안 따지지 않습니까? 71세에서부터 14살까지 구분하지 않고 범행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은 제가 이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요, 범인이 흉기를 들고 온 거는 2차 사건 때 그 머리에 그 드라이버로 공격한 거. 박 사건 때. 그때 예. 유일하게 드라이버 같은 걸로 해서 적가슴을 꾹꾹 찌르는 흔적이 있다. 예, 그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드라이브 자국일까 봤을 적에 손톱깎이도 가능하다고. 손톱깎이 정도. 예, 범인은 이 전 사건을 봤을 적에 날카로운 흉기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없지요. 그 사건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행 도구 자체를 전부 다 피해자의 옷가지라든지 그렇지. 유류품으로 그렇지. 범행을 했던 거고요. 예. 이 경우 1차 사건은 보니까 86년 9월 20일 날 국과수에서 이제 부검을 했는데 결국 경부 압박 질식사로 나왔고요. 저 설골이 골절됐네요. 목뼈가 부러진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확실히 저희가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을 직접 뵈니까 되게 다른 게 이거를 아까 X자를 해석을 한 것 중에 뭐 일부 사람들은 이게 뭐 범인이 유희의 놀이다. 뭐 그러니까 이 시체 가지고 피해자 장난친 거다라고 놓은 거다. 해석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설명 듣고 나니까 명확해지는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이 사건만 가지고 설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시 그 김이 그 있다. 그 중학교 그 사건에서도 이제 이런 나오지만 그 놈은 죽여놓고도 현장에서 상당 기간 머무를 흔적이 많이 나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1차 사건은 지금 그러면 1차 사건에 대해서는 선배님 제가 의문점이 좀 풀렸습니다. 저도
어떤 범인이 사람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다리를 특이하게 X자로 꺾어놓고 이러고 가느냐. 그때 이미 연살인범의 어떤 징후가 보였던 게 아니냐. 그런 쪽으로 저는 해석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법의학적으로 이제 많이 예. 그 연구도 해보고 그랬는데 죽고 나서 적어도 5분 이상을 그 상태로 두면은 경직 이제 아마 자활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 예. 모든 다 죽어버려서 활동을 못하니까 그대로 굳어버리게 돼 있다고. 그 젊은 사람 같으면 근육이 발달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완이 된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불가능하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결국 그리고 그 주변에 토사물이 많았다는 거죠. 그거는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1차 사건은 좀 그렇고요. 2차 사건이 이제 선배님 박기 사건이잖아요. 예. 25살입니다. 박 이름은 실명은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씨인데 25살. 나는 이거 박현자라고 그래서 책에는 박현자. 박현자라고 이렇게 하셨죠. 예. 86년 10월 20일입니다. 이때 10월 달. 밤 10시고요. 그날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비 오지 않고 송탄시 신장동에 사는 그 사람입니다. 이 박 씨가 25살이고 무직인데요. 맞선 보려고 이제 송산면에 있는 수양 어머니 집에 갔다가 이제 수양 어머니 만나고 밤 8시경에 이제 버스를 타고 나온 이후에 이제 행방불명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체로 발견된 거는 23일 날입니다. 3일 뒤에 오후 2시 50분경에 화성 태안읍 진안리 832번지 농수로에서 시멘트 구조물이네요. 그 안에서 완전 나체 상태로 유기가 돼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맞고 선배님 이거는 이제 액살로 나왔는데요. 액살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손으로 목을 조른 거가 되겠죠? 예, 예. 그래 설골이 부러지는 등.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손으로 목 눌러서 질식사 시킨 거예요. 예, 예. 이게 아마 발견은 윤모 씨가 이 농업하는 분이 이제 발견해서 신고를 했는데요. 이 사진을 뭐 우리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는 이제 좀 보고 선배님 이제 여기 보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그 사각형 형태의 그 시멘트로 되어 있는 그 농수로가 맞죠. 맞아요. 이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때는 이제 액살이 명백한 것 같고 뭐 이 설돌출, 예. 이 설돌출은 조금 있었는데 심하게는 안 나와 있었고요. 무릎하고 발등, 손등 보니까 좀 끌려당기면서 쓸린 그런 자국이 현저하게 좀 있었다. 여기에서도 정액은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액 반응. 정액 반응. 그런데 혈액형은 이때는 판정 불능이었다고 그러네요. 맞아요, 맞죠. 네. 그리고 이때는 이때 우유팩과 예, 또 우유팩. 이런 예. 데서 타액 검출됐는데 예. 그 타액이 B형이었고 예. 모발 6번이 발견됐고 예. 그중에 이제 피해자 자신이 O형인데 그 중에서도 O형도 있었고 예. 또 담배꽁초 하나도 B형이 검출됐다. 그래서 이제 이 정액 반응으로 한 게 아니라 담배꽁초라든지 그 현장에 이제 범인이 유리한 걸로 보이는 그런 물건에서 B형이라는 그 혈액형을 맞아요. 도출한 것이죠. 맞아요. 예, 이게 이제 2차 사건이고요. 2차 사건 선배님 오셨을 때 못 여쭤보면 궁금한 거 절대 못 여쭤봐요. 아니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가슴에 약간 찔린 흔적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사전에 됐을까? 살해 전일까요? 살해 후일까? 경험상 범인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위협하다 보니 깊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공격은 상처가 찔르는 크게 나가지고 음. 속살에 돌출됐다든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훅 찔러서 약간 그 흔적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걸 위협용으로 그렇게 했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타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 그게 사인하고 뭐 영향을 미치는 전혀. 것도 전혀 아니고 이것도 역시 액살로 경부압박 질식사 아닙니까? 맞아요. 예. 이게 2차 사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여기 수사하던 사람 중에 그 살인 사건에 나오는 뭐지 미숙이 맞나요? 예. 그 약간 살인의 추억. 거기에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 사건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2차 사건에서 이 피해자를 계속 예쁘다고 쫓아다니던 약간 그때 당시는 약간 정신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막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언론 작품입니다. 예, 영화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저는 한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럼 여기서 우유팩이 발견됐다라는 거는 거기서 B형이 나왔다면 네. 그 범인이 마셨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린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봐요. 그 이유는 범인이 그 일정한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피해자를 찾아서 농수로 길을 다니다가 그걸 마시면서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참 불행하게 그놈하고 조우가 된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 어디 논둑 같은 데서도 잠복도 하고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숨어 있기도 하고 이랬던 걸로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2차까지 가고 우리 선배님하고 이제 일단은 1차부터 뭐 10차까지 일단 설명을 쭉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궁금한 거 더 쫙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어요? 이제 3차 사건이 일어난 거는 86년 12월 12일입니다. 오케이. 네, 12월 12일 밤 9시경에 안녕리에 거주하는 이제 권 씨인데 종업원입니다. 26살 먹은 사람이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이태리 제과점 앞 노상에서 버스를 승차를 했고요. 그 이제 귀가하기 위해서 탄 거죠. 그리고 밤 11시에 이제 행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늦게 발견이 됐어요. 이듬해입니다. 그 이듬해 87년 4월 23일이에요. 131일 만에. 132일입니다. 아유 선배님 그 날짜까지 기억하고 계시네요. 87년 4월 24일 3일 오후 2시경에 안녕리에 있는 화신기업이라고 화신기업 그 원료창고 옆에 그 축대에서 이 하인은 네이로 입에 재갈을 물려놓고 팬티를 이때부터 뒤집어 씌웁니다. 얼굴에다. 교살을 했고요. 완전 나체 상태로 좀 부패가 많이 된 상태에서 자신의 옷하고 잡초로 덮인 채 추행당한 채 발견이 됐고요. 여기서는 정액이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근데 판정 불능이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도 맑은 날이었습니다. 3차 사건. 요거는 아마 남편하고 이태리 제과 앞 노상이 남편이 아마 수원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작업. 예, 그렇습니까? 남편 김모 씨하고 그 헤어지고 그 세류 이동 이태리 제과 앞 노상에서 헤어지고 이제 그 집 앞에 왔는데 집에서 50m밖에 안 떨어진 장소에서 강간 교살당해서 발견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팬티를 얼굴에 뒤집어 씌워놨습니다. 여기서 선배님 뭐 음모 채취를 했고 팬티 뭐 거들은 한 7부 정도 네이 목장갑 핸드폰 뭐 핸드백 소지품 같은 거 발견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혈액형은 불명이었다. 이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경험칙상 예. 131일 만에 부패된 사체에서 정액이 양성 반응 나왔다는 건 나는 못 믿어요. 예, 이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이 수사본부 내지는 과학수사연구소 직원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일을 달지 않고 잡아서 확인하면 되지 끝까지 그게 문제냐라고 했지만은 이게 실은 이 사건이 3차가 됐자면 원래는 4차가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이 뒤에 나오는 4차인 이순이가 먼저 발견됐거든 시체가. 시체는 먼저 발견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시체가 이 권 여인이 발견됨으로써 날짜를 보니까 이게 3차로 뒤바뀌어지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사건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목장갑이 발견되고 예, 목장갑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 그건 여자가 목장갑 가지고 다닐 이유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그 살인범이 그걸 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도 12월 달에 출 때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로 흙을 파가지고 완전히 그 피해자를 덮었거든. 예. 덮었는데 여기 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축대. 축대라고 되어 있지만은 축대 밑에 물이 내려가는 이게 파인대야. 예. 그러니까 그 이듬해 발견됐을 적에는 그 땅 주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삽을 가지고 물골을 들라다 보니까 삽으로 이게 따뜨다 보니까 거기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푹푹 들어가니까 물컹물컹하니. 네. 그래서 이 생각에서 자꾸 해보니까 사체가 나온 사례인데 그래서 이 사건에는
원체 부패가 돼가지고 예, 예. 원래 기대를 안 했어요. 맞습니다. 여기도 뭐 부검 결과는 시체가 상당히 부패돼 가지고 부검 못한 거로 나왔고요. 목장갑에서 이물질은 불검출입니다. 검출을 못했어요. 예, 그러면 이 목장갑은 어쨌든 피해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묻혀 있어요. 같이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범인 것이다. 유일하게 범인 것으로 보이는 게 이거 하나. 근데 이때부터 사실은 선배님 팬티를 얼굴에 씌운 게 오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 예. 범인의 수법과 예. 또 범인의 그 범행 양태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3차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실은 4차인 이 사건부터 내가 한 거야. 예, 맞습니다. 그걸- 그렇지 선배님이 예. 3차부터 나갔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이양 거 그렇죠. 이계수기 사건부터 시작을 예. 했고 이거 발견된 네,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 한참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여기에는 사건으로 분류가 안 되고 내 책에만 나왔었지만은 예, 예. 살아있는 생존자가 나옵니다. 3차와 4차 사건 예. 사이에 그 소문을 들었어요. 살아있는 생존자가 하나 있다더라. 그걸 밝혀내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암암님이 우리가 모르게 만나서 지금 알려지지 않아 있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예. 네.